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이자 좀 유명한 사람들의 디스크 성향을 네. 분석을 해보자 해서 네. 만났는데 이준석 대표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렇죠. 몰라요. 네. 찾아봤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이제 하버드대 졸업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무슨 문제적 남자 이런 뇌생남 네. 좀 강한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 좀 많이 타고 다니기 SNS 조금 보니까 그렇죠. 기차 덕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당대표가 되신 거예요? 당대표는 좀 나이가 많고 이렇게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그게 정치 얘기라는 사람 얘기를 지금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들을 되게 지금 잘 이렇게 편승되는 거죠. 환경이 지금 좀 뭐 아까 했듯이 코로나 시대란 것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제가 아는 거에서 이렇게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렇게 당에 이제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막 가서 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자기 세를 막 불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지금 요번에는 오프라인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구나. 네, 온라인의 베이스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더 유리한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세에 예를 표를 주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온라인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접근이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도 있었고 지금 좀 뭐 트렌드 흐름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20대가 약간 이슈잖아요. 지금 특히 20대 남자애라는 게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이 편승됐고 변화라는 물결에 굉장히 잘 편승된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낙선을 3번 했거든요. 낙선을 3번 네, 했어요? 네, 낙선을 국회의원 나왔었나요? 네, 나왔는데. 제가 이준석 그 대표뿐만 아니라 그냥 정치에 관심이 네, 없어요. 그럼요. 그럴 수 정치 있죠. 진짜 몰라요. 네, 그럼요. 그래서 낙선을 3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낙선을 3번 했지만 굉장히 불굴의 의지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방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최근에 이제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 미디어에 끊임없이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나와 있었어요. 패널이나 이런 거. 인지도가 굉장히 그리고 요번에 뭐 지금 그냥 뭐 이거 깔게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요번에 그 최고위원이라고 그러죠. 당대표도 뽑았지만 최고위원 됐지만 최고위원 된 사람들이 다 아주 죄송해요. 종편에서 방송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됐어요. 종편에 얼굴을 많이 보인 약간 보수적인 색깔이 있는 쪽에서 보기에 딱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종편 방송에서 한마디로 이제 반대쪽인 진영을 엄청나게 많이 깐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적인 요소도 강한 지금 시대에 그런 시대 흐름을 잘 탄번. 그래서 되게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되죠. 그리고 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신인, 정치 신인들, 미디어를 많이 찾는 분,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보다는 좀 그런 분들이 다수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야, 진짜 말씀 딱 들으니까 저는 사실 당대표 뽑을 때 뽑는 줄은 몰랐어요. 그럼 그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하는 건가요? 그 이제 1차가 있고 뭐 2차 있던데 봤더니 다 달라요. 또 당마다 다 다른데 이제 온라인 그게 한마디로 그냥 국민들이 온라인 투표도 하고 당원 투표도 하고 이거 섞여 있어요. 그럼 몇 대 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1차 투표는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도 기억력 정확히 대한 몇 대 몇으로 나눕니다. 근데도 압도적으로 좀 이준석 대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많이 알리다 보니까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좀 아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젊은 요즘 청년층을 좀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변화의 물결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지금 기성 세대들 이렇게 이런 느낌들 꼰대의 그런 분들이 자꾸 당대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되겠네. 이 보수도 안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정당이다 보니까 보수 안에서도 좀 더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같은 젊은 정치인이어도 약간 기성세대 흉내를 내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설퍼 보이기도 가끔 했고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 네, 뭔가 그렇죠. 예. 약간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그렇죠. 인간미 있는 느낌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인간미 느낌.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뭐 이준석 대표라는 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 스타일, 성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을 한번 쭉 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움직임이 일반적이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이야기할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낙선을 3번 했던 실패의 경험도 있는데 꿋꿋하게 살아온 그런 것들도 있고, 뭔가 좀 대변하는 아이콘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핫하죠. 그리고 또 되게 가끔씩은 되게 고집센 일관성도 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 거죠. 아, 고집이 은연중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들을 밀어붙이는 힘은 또 굉장히 더 강한. 이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D형의 행동 유형 패턴들도 꽤 많이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관성이라고 얘기해서 이 S형의 단어의 키워드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냐면 내가 이거 하겠다는 목표라든지 이걸 딱 잡고 나서 그거를 밀어붙이는 힘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듯이 실패를 해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약간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연이어 3번이나 떨어진다는 거는 좀 큰일이잖아요. 네. 낙심을 그렇죠. D형들이 원래 좀 잘 꺾이지 않나요? 이렇게 쭉 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됐어. 네. 그럼 팍 꺾이지 않아요? D형이라는 사람의 이제 특성은 실패가 딱 되면 꺾인다고 얘기하면 꺾일 수 있어요. 근데 꺾이는 시간이 되게 짧을 확률이 큰 거예요. 꺾인다는 의미는 뭐라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꺾였다는 의미는 이걸 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꺾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가다 꺾였어요. 근데 꺾였는데 얘기하면 또 깐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D형이 그래요. 꺾이면 뭐냐면 이 꺾였을 때 왜라고 나올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꺾였을까를 봤을 때 내향적인 사람들은 나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꺾였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외향성이 강한 D나 I형들이 강한 이런 사람들은 꺾였을 때 뭐냐면 외부를 탓해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았어. 지금 예를 들면 뭐 그런 당에 뭐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럼 난 나에게 큰 문제는 없는 거야 라고 다시 올라설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쵸. 굉장히 높죠. 회복탄이 굉장히 높죠. 내가 예를 선거에서 떨어졌어도 이준석 대표는 저희가 만약에 추측을 해본다면 나는 뭐 정치가로서 이런 뭐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환경이 뭔가 때가 아니다. 그치,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서 극복을 해나가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적인 요소에서도 이제 3번 떨어졌을 때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예를 들면 뭐 잠깐 저도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제 2번째 나왔을 때는 뭐냐면 그 제1야당의 그 국회가 나온 게 아니고 제2야당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호가 3번이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 그 1번, 2번 돼야 되는 확률이 큰데 3번으로 나왔어요. 그때도 근데 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3번인데도 불구하고. 3번인 것 치고는 많이. 굉장히 27%인가? 이렇게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도 있었지만 그때 그거를 이렇게 해나가는 게 뭐냐면 아까 했듯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그때 내 상황이나 나의 아까 우리 당이 힘이 약했고 왜냐면 그 바른미래당이 아마 그 자기 지지율보다 낮았어요. 한 7%대?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7%인데 자기는 27%를 받은 거잖아요. 상당히 잘한 거잖아요. 나는 괜찮았는데 우리 당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회복력이 빨리 돌아올 수 확률이 큰 거죠.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떨어졌다. 그런 건 좀 위축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떨어질 거를 알면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도 다 보지 못했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하고도 붙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힘들죠. 그때 힘든 상황인데도 붙은 거죠. 왜냐? 인지도를 알려주니까. 나는 센 캐릭터 붙어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지 않아. 뭐 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또한 제가 봤더니 드러내는 거를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잠깐 좀 봤더니 이분이 하버드대에서도 뭐 한인 학생회장을까지 했더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앞에 나서거나 내가 주도하는 행동에 대해서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고 이 D나 I형들이 있는 이 직관적인 행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거, 좀 이렇게 보면 추측 같은 것들, 예측하는 것들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는 거야. 아까 실수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냐면 자기 얘기했는 것들을 뒤에서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행동도 하는 게 뭐냐면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맞출 확률도 있어요. 미래를 그리는 힘도 강하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확률도 있는데 가끔 틀릴 확률도 있는 거죠. 그 페이스북 일화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페이스북 만들 때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하버드대에서 예. 이제 동문들한테 막 메일을 보냈대요. 우리끼리만 가입하는 어떤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에 싸이월드가 있는데 싸이월드는 성공하고 페이스북은 망할 거다고 그 가입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측을 하고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싸이월드는 지금 좀 안 됐고, 그렇죠. 페이스북은 잘 돼서 자기가 재밌는 일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에 대해서도 웃어넘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면 제 실패에 대해서 누구한테 앞에서 얘기 오픈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 내가 완벽한 사람인데 내 실수를 자꾸 누구한테 오픈한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준석 대표를 봤더니 C형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생각보다 제가 여러 이럴 걸 좀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 같은 분들이 하버드 나오잖아요. 하버드도 나왔고 뭐 굉장히 머리가 카이스트도 중퇴하고 막 하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C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행동 특성에서는 C형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라고 해서 고정관념 같은 것 때문에 똑똑하면 C형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은 거다. 그러니까 C형 이렇게 보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예측하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분을 봤더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IQ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머리를 이제 믿는 걸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잠깐 봤더니 이렇게 자기 이틀 만에 그때 자기 당에 한다고 당했는데 그때 당에 시스템 같은 거, 앱 같은 거 하는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같은 거를 자기가 확 만들어 버린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빠른 시간에 만드는 힘인가요? 빠르다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DI형인 거예요. 직관적으로 팍팍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죠. 만들어내는 힘은 있는데 잘 작동이 그렇죠. 잘 작동해서 진짜 꼼꼼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정말 완벽한 서비스를 할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나면 이틀 만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맞잖아요. 그렇죠. 베타 테스트도 그렇죠. 돌려보고 문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만들었어는 포커싱 해버리면 의미를 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좀 D형이 좀 더 강한 확률이 큰 거예요. DC형이 있다면 둘 다 태스크 중심적인 것 중에서도 좀 크게 보고 만들어내고 드러내는 거에 좀 더 포커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의 캐릭터는 아닌 거죠. 이분 또한 자기도 알았을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교수라는 캐릭터보다는 사업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예를 머리 좋고 한데 계속해서 공부했었으면 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보다는 이분은 창업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런 뭐라고 그러죠? 어떤 학생들 돕기와 무슨 그걸로 회사를 만들었더라 초창기에 웹 앱에서인가 그게 개발한 회사를 그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이분은 C형보다는 D형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사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진이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죠. 보셨는지 이런 사진이 있어요. 굉장히 튀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I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이준석 대표는 제가 그냥 잠깐 좀 본 느낌으로는 DI형이 강한 직관성이 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S형도 있긴 있어요. S형이라는 게 아까 했듯이 사람에 대해서 가치라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의 공감 능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C형이 제일 약한 것 같은데 근데 C형을 제가 보기에 머리로서 커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멀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DI형이 강하고 S형도 있는데 C가 없는데 C형이 느낌을 이 C형의 꼼꼼함 뭐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이 머리로서 IQ로서 커버하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 멀티적인 요소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고 나왔다가 카이스트 중퇴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입시 제도가 사실 DI형이 공부하기는 어렵고 C형이 공부하기 딱 좋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업적으로도 성과를 냈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정말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럴 확률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얘기하는 것 중에 만약에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학생들을 진단하면 DIS C형 중에 누가 많이 나올까라고 하면 뭐 C형이 많이 나올 확률은 높겠죠.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I형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고 좀.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 좋은 I형들은 아까 시험 되게 잘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사가 있는 거예요. 맨사 중에 방송에 나오는 분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 I형이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뭐 제가 알기로 신하영 아나운서 이런 분들도 제가 특히 맨사였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 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뭔가 자기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행동하는 걸 불편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부이신 같은 그분. 감성태. 네, 그 사람도 보면 그럼 공부 잘하면 더 공부해가지고 교수 되면 되는데 왜 저기서 유튜브 찍고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그렇죠. 좋아하고 그럼요. 나를 소통하는 걸 그죠 좋아하고. 소통하고 내가 막 그거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 내가 정말 지식이 많아서 더 파는 분들은 지금 교수님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 파잖아요. 이렇게 계속 한 분야에 막 파서 정말로 뭐 노벨 화학성, 노벨 화학성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반대적으로 인플루언서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나를 드러내면서. 이준석 대표도 보니까 SNS 활동을 정치같이 매우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편하긴 젊은 나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까 이제 젊은세도 호흡을 하는 아주 이제 좀 굉장히 빨리 적극적인 행동과 좀 뭔가 남다른 행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저도 잠깐 본 것 중에 이분을 왜 제가 좀 외향성이 강하고 좀 직관적으로 봤냐 했더니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잠깐만 떨어졌을 때도 그때 최근에 2020년도에 마지막 떨어졌을 때 그때도 보면 이렇게 혹시 제가 이렇게 자기 선거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그거래요. 이렇게 그분들 이제 아르바이트 써서 지하철 입구에서 인사하는 거. 네. 그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안 했대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했더니 그분들이 되게 아침 일찍 나와서 6시에 적은 돈을 받아서 인사할 때 기쁘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그럼 자기가 나가서 인지도 높이게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럴 필요 없다 생각을 한 거고 요번에 당대표 될 때도 선거할 때도 보면 이분은 세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다고 3천만 원밖에 안 쓰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을만 거의 집중해서 하는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하는 행동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걸 따라하는 거는 고수적이라고 하는데 창의적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들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외향성이 강할 것 같아요. 그 남이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어떤 그 루틴하게 반복하는 거는 불편해하고 안 했던 방 본인도 그걸 보니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SNS에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멘트를 넣는 게 좀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창의적인 그렇죠.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제 혁신과 창의 아이콘이죠. 예를 들면 뭐 이분이 지금 뭐 얘기한 정치계 스티브 잡스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보니까 비효율적인 걸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프로그램 당원 들어가는 가입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도 원래 외주를 줬대요. 외주를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5천만 원인가? 그 프로그램에 내가 그냥 만들겠다. 계속 만들어버린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비효율적인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본 약간의 그런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이분을 이제 약간 뭐 되게 띄워주기 위한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이분의 행동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동적인 요소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기에는 이 사례가 되게 좋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당대표는 전화기가 있대요. 전화기를 딱 들면 이제 비서님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기본적으로 당대표이네. 그리고 왜냐면 지금 국가 서열순위 7인가 아시죠? 이분이 7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야당 대표가 7이에요. 여당 대표가 6이고. 그럼 1위에서 5위 누구예요? 제가 듣기엔 대통령, 예, 순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 뭐, 이런 것들. 그 국회의장, 뭐죠? 사법이니까, 대법원장. 세 번째가 이제 국무총리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서열 7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죠. 그러면 이제 전화를 딱 들어서 이제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분은 되게 좀, 찾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서한테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묻고 빨리 예 하고 답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기다려주고 이런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좋게 얘기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되게 뭐 적극적인 행동이잖아. 내가 뭐 이거 또 좋게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내가 배려해서 막 권위적이지 않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급한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튀어나가는 거죠. 기다릴 수 없어. 기다릴 수 없으면 내가 궁금하니 빨리 나가서 물어보고 빨리 와서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그 외향성 생각하잖아요. 저도 뭐라 그러죠? 오라고 얘기 잘 안 해요. 내가 가지. 제가 가죠. 내가 전화하고 빨리 네, 그럼 제가 가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좋게 포장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나쁘게 포장하면 되게 자유롭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다려주면 당연히 요즘 시대에 야 빨리 전화기 끊어 내 얘기 들어 이런 얘기했다가는 요즘에 SNS 난리 나죠. 그런 것들인데 너무 이제 미화가 좀 되는 그렇죠. 미화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소통을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I형의 행동도 굉장히 많은 거죠. 개방적이고 그렇죠. 개방성이 있다 보니까 막 오픈 마인드에 있고 막 다 듣겠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다 듣지만 고집 엄청 셀 거예요. 그러니까 D와 I가 있으면 더 강한 거는 좀 D. 그쵸. 성격 1유형은 D. 주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외향적인 I를 두 번째 유형으로 추측을 하시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순서로 보면 D형이 제일 높고 두 번째가 I형이 높을 것 같고 3 S형 같고 제일 없는 유형이 C형인 것 같아요. C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분은 예를 들면 이걸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반응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의 토의 같은 건 논쟁 같은 걸 하면 딱 질문에 답변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의 문제를 한번 딱 보면 이분 굉장히 빨리해요. 땅 때리는 순간 바로 탁 튀어나와요. 이런 반응 속도를 본다면 한번 심사숙고하거나 정말 신중하게 한번 더 필터링을 하는 것들의 힘은 생각보다 약한 거예요. 그거 되게 머릿속에 든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탁탁 꺼내놓는 거야, 상황이나. 그리고 이분 비유 되게 잘하죠. 그쵸. 비유를 잘하는 특성은 뭐냐면 좀 더 뭔가 누군가 설득시키기에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비유를 잘하는 거죠. 그 약간 I형에 들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재치있게 쳐내는 힘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유연하게. 사례를 아까 정말 좀 약간 비스무리함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C형이 강한 이런 사람들은 이 사례와 옛날에 과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례가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탁 꺼내놓고 탁 때려요. 대충 비스무리 맞지만 이걸 말로써 이렇게 덮어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직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뭐 디스크를 약간 좀 더 여기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DI형과 SC형의 차이를 보면 이 어떤 게 있냐면 DI형 쪽에 들어가는 직관적인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환경보다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환경보다 내가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 보니 환경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 내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환경의 힘이 센 걸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려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했듯이 정보를 막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환경이 되게 아직까지 내가 예측 불가능하고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려져요.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환경보다 내가 힘이 세다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이걸 꺾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직관이나 감각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디스크에서는 이제 뭐 얘기하는 DIM이 좀 더 그런 힘이 강하다. 우리 축 기억나시죠? 축. 직관 감각을 축할 때, 환경을 볼 때, 환경을 가지고 축을 나눌 때 이런 축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되게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힘이 더 세다 생각하는 축이 있고, 내가 환경보다 힘이 약하다는 축이 있는데, 이분은 좀 더,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신감.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꺾어낼 수 있다다 보니까 그걸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어떨까? 미래가 환경이잖아. 그 미래가 내가 예측하는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큰 거예요. 내가 뭔가를 그려내고 뭔가를 지금 한참 포부에 많이 그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자신감도 있고. 그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바꿔낼 거야. 아까 이 당을 이렇게 해서 바꿔낼 거야. 환경이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내가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걸 내가 막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큰 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속도감이나 이런 걸 봤던 행동이라고 보면서. 네, 오늘 너무 재밌게 그거 궁금했는데 DIS 유형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본 행동이나 제가 본 약간의 그러니까 이분을 정말 많이 봐야 되겠죠. 정말로 옆에서. 네, 근데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그럼요. 저도 되게 이 얘기 되게 저도 되게 이걸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되게 겁났어요. 약간 솔직하게. 예. 그런 제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시각이라는 요소 때문에도 이렇게 보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어떤 되게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제 의견. 네, 저희는 그냥 이제 성격 유형이 어떤 그쵸. 유명한 사람을 보고 한번 보는 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요새 또 핫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치를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는 되게 혁신적인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에서 너무 혁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혁신,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그럼요. 누구든 상관없이 예, 혁신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좀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게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시대에 또 그 야당의 대표로 이렇게 나타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여당에서도 되게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꿈꾸면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